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새해가 밝았는데 뭐 새해 이제 처음 시작부터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깜깜하다라고 할까요? 지금 뭐 당장 지금 뭐 작년 말 같은 경우 12월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뭐 거의 뭐 지금 500건대 막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뭐 이제 1월 말까지 전체적인 걸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아마 1000건대 아래가 될 것 같다. 정말 극심한 정말 거래 절벽이다라고 이제 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어마어마한 거래 절벽 결국은 지금 이제 3월 대선까지 이제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올해는 자 부동산 시장이 가장 큰 이슈가 지금 대선이 정말 가장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많이 출렁이고 있고 어쨌든 간에 뭐 3월까지는 좀 거래 절벽 상황은 계속 될 것 같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또 오늘 또 투자 전략 부분들 해서 좀 세세하게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서울시에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조정 쪽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그 12월 지금 이제 마지막 주 그러니까 좀 그래봐야 이제 며칠 전이잖아요. 자, 12월 이제 마지막 주에 서울에서 준공 지금 5년 이하. 자, 그러니까 사실 2021년 뭐 가장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 또 뭐 가장 많이 올랐던 이 부동산 시장 그 안에서도 서울 안에서도 이 5년 이하에 있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새 아파트다라고 하는 바로 그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이 새 아파트들이 인기가 엄청나게 많으면서 이 새 아파트 쪽이 가격 상승을 계속 이끌어 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12월 들어서는 오히려 지금 마지막 주니까 그렇죠. 바로 지난주죠. 지금 준공 5년 이하 아파트 가격이 자 0.00%. 네, 정말 이제 시계 제로에 들어갔다. 자, 지금까지 엄청나게 계속 이제 올라만 오던 것들이 지금 0%라는 그렇죠. 뭐 완전 보합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추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것이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면 뚜렷한 지금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 5년 이하의 새 아파트들이 지금 오히려 지금 하락에 가까운 그렇죠. 약보합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특히나 지금 뭐 서울권 안에서도 이미 하락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그런 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단지마다 뭐 한 1억 정도가 떨어졌다, 뭐 2억 정도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막 들리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 지금 하락 시그널이 좀 뚜렷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서울만 그러냐? 서울만 그렇지는 않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12월 지금 셋째 주가 마이너스 0.03%로 해서 경기도는 이미 하락 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꺾였습니다. 자, 꺾였는데 이것이 하락에서 조금 더 만약에 올라갔다 그러면 이게 좀 조정이구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지금 마지막 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5%로 지금 2주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지금 조금씩 오히려 커나가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하락 쪽에 지금 그렇죠. 이미 지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뭐 수도권이 뭐 전국 시장의 뭐 바로미터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울과 경기와 인천 요 이제 세 곳을 합쳐서 보통 우리가 수도권이다라고 하는데 수도권 이 세 곳을 다 합친 수치를 보더라도 지금 셋째 주 같은 12월 셋째 주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0.02%로 이미 꺾였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 주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0.04%로 오히려 하락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쭉 드린 이 말씀만 이렇게 듣다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확실히 꺾였구나. 이제는 뭐 완전히 뭐 하락할 수밖에 없겠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자, 올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올 한 해 전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라면 자, 뭐 국토연구원 같은 그렇죠. 이런 국책연구기관들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들이
올해도 작년만큼의 불장은 아니겠지만 올해도 어쨌든 간에 집값이 2%에서 5% 정도는 상승하지 않겠냐. 자, 그렇죠.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올해도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뭐 한 2에서 5% 정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들을 이제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요. 지금 뭐 경기나 인천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좀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어요. 뭐 떨어진다는 분들도 있고 뭐 일부 쪽에서는 더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 서울만 놓고 보자면 서울 집값은 지금 뭐 단기적으로 조정을 겪고 있다. 어느 정도 하락하는 단지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서울 집값이 올 한해 전체로 봤을 때 올라갈 거냐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죠. 상승 쪽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집값이 결국 우상향하겠다.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는 이런 지금 뭐 조정 시그널이 나타나는데도 왜 그럴까 하고 제가 몇 가지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신통기획이다 뭐다 해서 그렇죠. 지금 뭐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고 작년보다는 올해도 지금 뭐 청약도 이제 좀 많이 늘어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물량 그렇죠. 지금 청약한다라고 해서 지금 뭐 신통기획 뭐 통과한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집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뚝딱.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입주 물량이 한 2만 가구밖에 안 되더라. 이게 지금 2020년에는 약 한 5만 가구 정도 됐었고 작년에도 그래도 한 4만 가구 정도는 유지해 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 한 2만 가구 정도에서 2020년에 약 한 41%, 뭐 전년 대비해서도 약 한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입주 물량이 적다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가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2년 지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료되는 시점이 올 8월 정도예요. 자, 그러면 8월이면 보통 지금 아까 뭐 앵커 오프닝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9주째 지금 전세가 지금 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한 5월, 6월 정도 가면 새로 이제 전세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렇죠. 이때는 집주인들이 대부분이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에 의해서 다들 올릴 수 있기 때문에 5% 이상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전세가가 올해 뭐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좀 눌러놨던 것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전세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갭 투자가 용이해지는 상황을 만들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릴 가능성들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가요. 자,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굉장히 강화될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간에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뭐 이제 또 일시적으로 완화해 준다. 뭐 여당, 야당 후보도 지금 다 이 얘기들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지금 팔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지방 쪽 거를 팔아서 수도권 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고 자, 수도권보다는 또 수도권 안에서도 오히려 서울 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똘똘한 한 채로 지금 계속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렇다라면 결국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운명적으로 계속 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런 뭐 시그널들이 계속 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 올 한해 어떤 부동산들 쪽으로 좀 투자자들이 몰릴지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시에서 지금 뭐 신속 통합기획이라고 해서 그렇죠. 지금 재건축 아파트 뭐 지금 압구정, 뭐 대치, 반포, 여의도 지금 그렇죠. 난리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올 한해 재건축 아파트 굉장히 꾸준한 인기를 얻을 것 같고요. 자,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려 신속 통합기획에 102곳이 신청을 해서 우선적으로 21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도 지금 이것이 가장 큰 이슈가 돼서 결국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슈를 몰고 다닐 수밖에 없겠고요. 자, 또 하나 신축 아파트가 지금 좀 주춤하고 상승세가 좀 그렇죠. 좀 꺾였죠. 자, 그러면 작년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무려 평균 경쟁률이 50대 1이 넘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주거용 오피스텔 쪽에 좀 투자도 많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좀 규제가 덜한 땅. 이거는 또 왜 그러냐면 지금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올해 지금 그렇죠. 토지 보상금이 어마어마하게 풀리는데 결국 또 땅 쪽으로도 좀 많이 이런 토지 보상금들이 다시 또 흘러갈 가능성들이 높겠고요. 자, 또 하나는
상업용 부동산 같은 상가라든지 아니면 오피스 같은, 자,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들이 어쨌든 간에 주택을 처분하면 그 돈은 결국 부동산을 처분한 돈은 다시 부동산으로 가게 돼 있는데, 주택을 처분하고 이제 다시, 그렇죠, 주택을 다시 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뭐 주택 수요에 포함되지 않는 상가라든지 아니면 오피스 쪽, 꼬마 빌딩 이런 쪽으로 더 많이 몰리는, 결국은 자산 안분,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런 뭐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